하루 10,000보를 걸어야 건강에 좋다는 말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보행량은 연령, 근육 활성도, 심폐 회복 능력, 관절 기능, 그리고 보행의 에너지 효율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0,000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마케팅용 숫자이며 지나치게 걷는 경우 관절 마모, 회복 지연, 심장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과도한 보행은 혈관 탄력 저하, 근섬유 손상, 대사 반응 과잉으로 이어지며 노쇠 속도를 앞당기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걷는 양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 부하이며 이 부하는 연령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50대는 평균 기초대사량이 20대 대비 약 15%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루 10,000보를 걷는 것은 체지방 감량보다 근육 피로 누적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고관절 외전근 피로 회복에 36시간 이상 소요되며 지속적인 보행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근력 저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의 적정 보행량은 6,500보 1,000보이며 주 4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자체보다 회복일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50대 여성은 보행 중 중둔근 과부하와 슬개건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인대 이완과 골반 조절력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평균 5,000보 이상에서 통증이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보행량은 4,500보에서 6,000보 사이가 바람직합니다. 단, 딱딱한 지면이나 경사로는 피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걷는 양보다 걷는 속도와 회복시간 대비 비율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당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지만 근육 피로 회복에는 48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심박수 회복 속도도 이전보다 느려집니다. 이 시기에는 직선형 걷기보다 회전 동작을 포함한 보행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고관절과 척추 근육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으며 적은 에너지 소모로도 신경 자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 심폐지구력을 기준으로 보행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걷기 전과 직후 심박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8,000보는 과도합니다. 보행 후 심박수가 안정되기까지 2분 이상 걸린다면 하루 6,000보 이상은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량은 5,000보 500보이며 휴식일을 최소 이틀 확보하시고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에 분산해서 걷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60대 여성은 관절 자극보다 림프 순환과 심혈관 회복 능력이 핵심입니다. 7,000보 이상을 걸었을 때 다리 부종이 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걷는 양을 줄이시고 림프 흐름을 먼저 조절하셔야 합니다. 적정 보행량은 4,000보에서 5,500보입니다. 발목 회전 보조기구와 1분간 발끝 들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림프 순환이 증가하고 부종은 감소합니다. 70대 이상은 걷는 거리보다 균형 감각 회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보행량은 반드시 줄어야 하지만 자극이 전혀 없으면 고유 수용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회전 자극 기반의 보행 루틴이 필요하며 3,000보 이하로도 충분한 자극이 가능합니다. 팔자 걷기, 방향 전환 보행, 눈 감고 걷기 등을 혼합하면 신체 중심축 감각이 유지되며 낙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보행량을 판단할 때 보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보폭의 균형, 보행 시 에너지 소비 효율, 근육 회복 속도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 A씨가 하루 3,000보를 걸어도 보폭이 짧고 골반 회전이 없다면 실질적인 운동 효과는 미미합니다. 반면 60대 여성 B씨가 하루 5,500보를 걷더라도 경로에 회전이 포함되고 지면 종류가 다양하며 고관절 사용이 적절하다면 8,000보에 준하는 자극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 적정 보행량을 산정하실 때 다음 5가지 항목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걷기 전후 심박수 차이. 둘째, 보행 후 근육통의 지속 시간. 셋째, 발바닥 피로감의 부위와 강도. 넷째, 무릎 통증 또는 관절 이완 여부. 다섯째, 다음날의 무기력감 혹은 보행 의지 저하. 이 항목들을 7일간 기록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시면 자신에게 맞는 적정 보행량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행과 관련된 자율신경계 반응을 측정하려면
보행 후 수면의 질, 보행 직후의 인지력 회복 속도, 보행 30분 후의 심리적 안정감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단순히 운동량을 넘어서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며 보행 습관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걷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과도한 보행은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회복 가능한 보행량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몸의 회복 반응과 감각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걷는 양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수준에서의 반복이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의 반응입니다.